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이신데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예, 어디가 아프시고 불편하신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게 다리를 네. 겹질려가지고 네, 그냥 방치를 했었어요. 걸어다닐만 해서. 아이고, 네. 무릎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운동을 막 했더니 거기가 염증이 생겼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염증 치료를 했는데, 염증 치료해서 좀 덜 아팠는데 병원에서는 뭐 다른 치료하라고 말을 안 하셔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리가 땡겨요.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땡기시고. 다리가 이렇게 땡기면서 요새는 더 아프고 다리가 약간 변형이 와가지고 무릎이 약간 들어갔어요. 앞에가. 네. 보이세요? 눈으로도 그게? 예, 이렇게 약간 약간 조금 들어갔어요. 무릎이. 네. 근데 자꾸 땡기고 네. 오늘은 이게 좀 걷다 보니까 다리가 땡기면서 저기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짱다리 마냥 왼쪽인데 안짱다리 마냥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요. 약간. 그래요. 그 네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는 받아보셨고요? MRI 다 찍었는데 연골이 조금 찢어졌대요. 조금 찢어지고 관절염은 심하지 않고요. 예, 관절염 같은 거는 없었거든요, 워낙. 만약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 없고 연골 손상이 약간 있는데 경미하다 그러면 별다른 치료 없이 그냥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별다른 치료를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럴 때일수록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잘 잡아주는 치료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아파서 많이 걷지를 못해요. 네, 근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거랑 좀 충돌되는 게 있는데 MRI 상에서 특별한 게 없는데 아프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사하신 거 자료 챙겨서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머니 지금 아프셔서 운동을 하기도 힘고 또 걷기도 힘들다면 예. 그런데 원장님 혹시 이 정도 나이에서 짧은 기간에 좀 이렇게 증상이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는 환자분이 하신 얘기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 삐끗했는데 인대가 찢어졌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인대가 아닌 거고 연골이 찢어진 것 같은데 연골이 찢어졌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예. 보존적인 치료를 증상이 조절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증상을 보통 그렇게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연골이 찢어지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지금 1년 동안 증상이 계속 남아있고 통증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챙겨서 다른 못 발견한 게 혹시나 놓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머니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찾아가시면 그럼요. 돼요. 예, 무릎 아주 오랫동안 본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찾아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거 빨리 잡아내시고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인 치료도 충분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 65세인데요. 65세면 아직은 청춘이에요. 더 활발하게 또 움직이시고 또 활동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는 무릎이 네, 아파가지고 이렇게 무릎 연골 주사를 네, 몇 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맞을 때는 좀 괜찮은데 네.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아파요. 네. 그렇죠. 예. 약효가 근데 오래 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요즘에는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 이렇게 걸어다닐 때도 무릎이 네. 아파요. 네. 혹시 그 연골 주사 맞으러 가셨을 때 네.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주사를 맞으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진료 보시고 증상 한번 조절해 봅시다 이래서 연골 주사를 맞으신 건가요? 네, 엑스레이 찍고 연골이 많이 닳아졌다고. 아, 그래요?
근데 아직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예전에는 환자분들한테 연골이 좀 닳았는데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술은 인공관절이에요. 네네. 그런데 인공관절 말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선생님이 아직은 수술할 단계 아니니까 좀 더 쓰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네네. 조금 더 쓰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인공관절 안 하고도 평생 잘 쓸 수 있는 무릎을 인공관절 할 그러네. 때까지 막 쓰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고요. 네. 만약에 네. 환자분이 지금 그동안에 검사해 오신 것, 지금 제가 환자분 얘기 들어보면 좀 전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골 주사를 오래 맞으신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1년 정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네. 주사 맞아도 바로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염증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네. 그 염증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안에서 큰 불이 났다는 얘기고 불을 꺼야 되는데 계속 경보기만 끄고 있는 거예요. 네네.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불났다고 사이렌 울리고 있는데 계속 사이렌만 끄고 있으니까 불은 계속 네. 나고 있는 거고 건물은 타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건물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여태까지 검사하신 거 자료를 가지고 네. 더 써서 나중에 다 달아서 인공관절 하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네. 전에 다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고 또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노력을 하셔야지 결국은 그 결과를 환자분이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이 노력 안 하면 아무도 환자분 낫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사하신 거 잘 챙기셔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네. 혹시 그 세포 줄기세포 이식 같은 게 네. 네. 물론 지금 금방 관절염이 할수 있나요? 진행됐어도, 관절염이 진행됐어도 네. 관절염이 아주 말기까지 진행돼서 이거는 도저히 회생불능이다 이렇게 판정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네. 적절하게 경골 근위부 절골술 같은 O자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또는 X자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면 어느 정도라도 관절 연골이 손상된 관절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증상도 거기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저도 빨리 이왕이면 빨리 줄기세포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린 거예요. 아이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비슷하신 연령대 사례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분 지금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걸을 때, 음. 또 계단 내려갈 때 주로 계단, 무릎 앞쪽에 통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환자분이 골다공증이 많이 심하셔서 66세인데도 불구하고 인공관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환자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시술 전에 보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분홍색은 다 뼈예요. 아이고. 주황색, 분홍색은 다 뼈고요. 군데군데 연골이 남아 있는데 특징적으로 군데군데 저렇게 정상 연골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재생 능력이 남아 있다는 거고 특징적으로 젊은 환자분들한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재생 능력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연골 재생술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지나고 나니까 주변의 연골이 거의 차이가 없는 정상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제 66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오늘 전화 주신 거니까요.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무릎 전문 선생님, 경험, 임상 풍부한 선생님 계신 병원 잘 찾으셔서 검사부터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 질환과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무릎 관절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한 말씀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작전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치료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치료할 때 뵐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선생님 저 수술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내시경 하면서 수면 내시경 하는데도 괜히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주치의 선생님과 다시 상의하셔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주변에서 또 한마디 하면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그러면 또 거기에 맞아요. 혹하셔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결국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궁금하신 게 있거나 걱정되시는 게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주치의 선생님 언제나 연락 받으시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꼭 치료 잘 계획 세운 대로 잘 치료받으셔야 결과가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